우리 생각, 감정 또는 의지의 어떤 활동은 진동입니다. 파동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기계로 이미 딱 캐치가 되잖아요. 이게 프랑스 예전에 학자가 어느 암세포를 어떤 고유 파장을 바깥에서 이렇게 막 울렸더니 그 암세포가 이렇게 떨다가 세포막이 팍 터지는 실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공감, 공명, 공진을 통해서 그 세포막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으면 이게 탁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강력한 힘으로 완력으로 막 죽이는 방식이 이제 방사선 치료나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의 특징인 거죠. 이거를 뭐 누가 봐도 막 귀에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다 보면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딱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 그것이 콩감이다. 이 치료는 가장 딱 자기 맞춤형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피해가 없는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죠. 그 물질하고 주변에 있는 파장, 파동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소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유리컵이 있는데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 소리가 들릴 때 이 소리가 들린다는 게 어떤 건 우고 어떤 건 우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게 1 초에 몇 번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했을 때 이게 지금 1 초에 몇 번 소리인지를 여기서 딱 캐치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가지고 했더니 뭐 344 헤르츠 그 1 초에 한 번 요렇게 하는 걸 1 헤르츠라고 그러니까 1 초에 344번 이렇게 한다는 거였고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요거를 다른 건데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에서 344 헤르츠라는 소리 파장을 내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게 어렵지 않죠, 요새 기계가 많이. 344 헤르츠를 요렇게 해 줬더니 이 컵하고 닿지도 않았는데 이 소리를 "우." 하고 내 주니까 얘가 잠깐 따라라라 떨더니 탁 깨지는 거를 보셨죠. 예예. 그다음에는 이 똑같은 실험을 여기에다가 물을 채워 가지고 했어요. 물을 채웠더니 마찬가지로 한참 있다가 막 떠는데 떠는 모습이 이 물 파장으로 아주 이렇게 더 확실하게 보여졌죠. 물방울이 막 톡톡톡 튀기고 요 가운데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힘이 작동해서 이게 탁 깨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직접 탁 닿아야 되고 어떤 물질로 이걸 녹이는 물질에다 넣어야 되고라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닿지도 않았던 어떤 소리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질에. 이제 그 얘기였습니다. 이거를 진동학이라고 합니다. 공진이라고 해요. 진동수가 같으면 그게 직접 닿지도 않아도 이렇게 파동을 통해서 이게 팍 깨지고 어떤 울림이 있다. 막 떠는 것을 울림이라고도 하죠. 공명이라고도 해요. 공진, 공명. 이 현상에 굉장히 놀라움이 많다. 이게 처음에 이 학문으로 등장한 배경은 음 프랑스의 유명한 큰 다리가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이게 여기에 사람의 무게가 한 사람당 100 킬로라면 1000명 정도가 이렇게 있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하중을 견디는 걸로 만들었어요. 예. 이게 아까 344 헤르츠가 이게 고유 진동수라고 그래요. 지금 이 와인컵의 고유 진동수가 344 헤르츠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 옆에서 344 헤르츠를 소리를 내면 탁 깨진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 우리 고막을 찌르는 것처럼 강하지도 않은데도. 근데 요거보다 더 센 390 헤르츠를 하면 아무 이렇게 깨지지 않아요. 거기에 딱 맞을 때.
그런데 1,000명이 아니라 몇백 명밖에 없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행군을 하는데 그 박자가 탁 이게 우연히 그 다리에 박자가 맞아버려 가지고 이게 엿가락처럼 막 이렇게 출렁출렁 출렁출렁 하다가 팍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건축이나 토목에서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등장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하중의 견디는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진동이라는 것이 고려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활용하는 것 중에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파괴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큰 빌딩 철거한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해서 크레인에 큰 이렇게 철퇴 같은 거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탁 내려놔 가지고 막 여기에 팍 파편 무지 튀기고 여기 깨지고 또 이렇게 올렸다가 팍 해 가지고 막 이렇게 깨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먼지고 파편이고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이 진동 그리고 이걸 활용한 파괴공학이 발견되면서 이 건물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으로 할 수 있어져요.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279 헤르츠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몇 군데 조그마한 장치 279 헤르츠라는 소리를 이렇게 파동을 낼 수 있는 것들 전기 장치를 여기 몇 군데 해 놓고 이렇게 선을 똑같이 쭉 뽑아서 여기서 한꺼번에 탁 작동하게 시동을 하면 여기저기서 279 헤르츠를 울리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한꺼번에 퍽싹 무너져요. 한꺼번에 쫙 이렇게. 그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강력한 힘 하나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무언가의 응어리든지 무언가의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핵심은 그 고유한 물질의 그 고유한 진동수, 주파수를 알기만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옆에서 튀기지도 않고 아주 그냥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신속하고 매우 조용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에 이걸 활용하자면 공진공명하고 같은 심신통합적 치료 원리가 공감입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인 진동이니까 이런 계산이 되는데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되느냐. 우리의 생각, 감정 이게 다 파동이에요. 생각에 대해서 뇌파로 막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발달해서 뇌파를 보고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맞춰가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슬퍼하고 있다? 이런 거 다 맞힌다고. 또 심장의 이 심전도를 보고도 지금 흥분하고 있다, 깊은 수면에 취해 있다, 얕은 잠에 있다, 뭐 이런 거를 다 알아맞히잖아요. 우리 생각, 감정 또는 의지의 어떤 활동은 진동입니다. 파동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를 기계로 이미 딱 캐치가 되잖아요. 이게 프랑스 예전에 학자가 암세포를 어떤 고유 파장을 바깥에서 이렇게 막 울렸더니 그 암세포가 이렇게 떨다가 세포막이 팍 터지는 실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공감, 공명, 공진을 통해서 그 세포막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으면 이게 탁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강력한 힘으로 완력으로 막 죽이는 방식이 이제 방사선 치료나 또는 세포 독성 항암제의 특징인 거죠. 이거를 뭐 누가 봐도 막 귀에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소리를 내다 보면 깨질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매우 비효율적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딱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한다. 그것이 공감이다. 이 치료는 가장 딱 자기 맞춤형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피해가 없는 치료인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죠. 그런데 이 앞 시간에 이렇게 정신의 치료와
물질의 치료의 두 가지 각각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정신, 물질. 동양에서는 이걸 양이라 하고 이걸 음이라 합니다.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신으로 인한 거는 눈에 잘 안 보인다. 정신 잘 안 보이죠. 물질은 눈에 보인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라고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나에게 안 보이는 것도 분명히 실존하고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겠죠. 눈에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이걸 우리 몸에서는 여기를 기라고 해요. 기운, 에너지죠. 여기를 혈이라고 해요. 혈. 구체적 영양 물질의 대표 특징이에요. 꼭 피뿐만 아니라 무슨 호르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기혈. 이게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빠르다. 기운은 아주 빠릅니다. 혈은 여기에 비해서 느리답니다. 그래서 이 빠르다와 관련해서 브루스 립턴이라는 스탠포드의 세포 생물학자가 쓴 책이 있죠. DNA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네. 그분이 이제 유명한 뭐 여러 TV나 이런 의사들 보수 교육에서도 많이 초빙되는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세포, 그 안에 DNA 그리고 유전자가 있고 우리 암은 유전자의 표현형이 이렇게 변이된 거잖아요. 스위치가 꺼져야 될 게 커지고 커져야 될 게 꺼져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연구를 주로 하던 분이었는데 그 유전자가 최초의 신호, 정보여 가지고 그 정보에 의하여 물질들이 설계도에 따라서 막 물질을 만드는 걸로 우리가 지금까지 밝혀졌죠. 그거는 아시죠? 이게 내가 살이 찔 때 그냥 아무 깨나 찌는 게 아닌 거죠. 내 살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신호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신호가 어디서 최초로 가보면 유전자에서 나온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설이었는데 그 유전자도 결국 결과물일 뿐 이거를 추동하는 더 근본적인 게 있더라. 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파동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DNA가 우리의 주인, 최초의 모든 걸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근원이다. 건강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만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실험까지 했어요. 가지고 100배가 효율적이고 30만 배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르다 정도가 구체적으로 30만 배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막 아프고 불편하고 막 괴로웠는데 그래서 우울하고 막 짜증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몸이 푹직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막 식욕도 뚝 떨어졌는데 뭐 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엊그저께 누가 사준 복권이 980억짜리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갑자기 식욕이 생기고 우울한 게 싹 사라지고 순식간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비유하자면.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런 식의 얘기 말고 이분이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제가 이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이렇게 배웠던 기어가 우리 몸에 어떤 하나의 신호는 최종적인 결과를 낼 때까지 몇 번의 단계를 거친다. 어떤 프로세스, 공정을 거친다. 이렇게 표현하죠. 한 번 탁 신호 주면 탁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기 기어가 이렇게 막 돌면 이렇게 돌면 요 기하고 딱 이게 톱니가 딱 맞으면 요건 또 요렇게 돌고 또 그러면 요건 또 요렇게 돌면 요게 또 요렇게 돌고 이래 가지고 어떤 결과를 이렇게 딱 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한 번에 안 가고 그 이유를 제가 설명했는데 이해 기억나십니까? 제가 표현해 보면 좀 더 안전하려고 그런 겁니다.
좀 더 안정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가버리는 구조다 보면 이 한 번에 그냥 어떤 결과를 어떻게 그냥 중간에 수리하고 막 이러기가 어려우니까 요 단계에서 여기만 막아줘도 안 되고 여기만 막아줘도 안 되고 어쨌든 해낼 수 있는 것이 여러 번 거칠수록 안전한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번의 자극에 금방 나빠지고 한 번의 자극에 금방 좋아지는 구조로 안 돼 있다. 네,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거치게 돼 있는데 요렇게 아구가 맞는 거가 뭐냐면 아구가 맞는 게 단백질이 주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어요. 막 CHO 막 이렇게 막 돼 가지고 N 뭐 이렇게 막 돼 모양이 이렇게 뭐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럼 아구가 맞으려면 또 하나의 단백질이 요렇게 CHO 막 이렇게 돼 가지고 요렇게 돼야 요게 요렇게 막 물려가요. 물리적 구조로. 그런데 이 구조가 아까 이 파동 어떤 에너지 또는 전기 자기의 에너지가 있으면 요게 쑥 벌어져 버리거나 이게 쑥 오그리거나가 움직여요. 매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여기에 물질이 들어가 가지고 전체에 영향을 미쳐 갖고 이렇게 되기보다는 딱 파장이 훨씬 빠르게 예 전기적 파장으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쭉 벌어져 버리면 얘가 안 돌아 버리는 거죠. 또는 벌어져 있던 거가 어떤 거에 의해서 다시 딱 여기 아구가 맞게 딱 이렇게 각도가 맞으면 딱 돌아가고 딱 돌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신호 전달 경로의 세포 생물학적 물리화학적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감정 하나가 실제로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실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립턴이라는 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보니까 100배가 효율적이고 30만 배가 빠르다고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 것은 참 매우 아까운 거고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나 이것이 모두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 빨리 변한다. 다시 말하면 유지 기간이 짧다예요. 빠르다는 것은 항상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뭔가 움직임이 너무 빠른 사람은 항상 유지하는 힘은 약하다는 것을 딱 그 안에 머금고 있잖아요. 네. 여기는 좀 느려요, 여기에 비해서. 느리니까 유지 기간이 깁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이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 정신치료, 마음치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반복적인 뭐 학습이라 해도 좋고 수련이라 해도 좋고 치유가 꼭 필요합니다. 반복적인 게. 금방 변하니까. 매우 효율적이지만 금방 변하니까. 물론 여기도 혈중 농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뭐 2번 먹어라, 3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여기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중요성이 크다. 그런데 이런 뜻 말고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신의 본질은 숫자로 따지면 1이고요. 물질의 본질은 2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자, 눈에 안 보인다, 잘 보인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신의 특징은 하늘에 되게 비유하고요. 여긴 땅에 비유합니다. 자, 하늘은 하나다, 일이다 말 이해가 되시나요? 하늘은 하나로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 않아요? 이게 하늘이 두 쪽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하늘이 두 쪽 나도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땅은 두 쪽 날 수 있나요? 날 수 있어요. 뭐 포크레인으로 깊게 파면 여기하고 여기를 건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딱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물질은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 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는 거고 이 얘기는 암 줄기세포 치료에는 1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아까 말한. 여기는 일반 암세포가 2하고 주파수가 맞아요. 암 줄기세포는 동양식으로 말하면 암 씨앗세포라고 그랬죠. 이렇게 씨앗 뿌리 근원은 하나에서 출발해 갖고 여기서 줄기가 뭐 3개다, 2개다, 5개다 이렇게 나서 또 가지가 또 뽑고 또 가지가 뽑고 또 가지가 뽑고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여기 시작은 항상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이 암 줄기세포는 그런 특징이 있다. 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암세포들 덩어리 속에 요 센터에 이 2% 정도가 암 줄기세포가 씨앗처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세포가 있더라. 마치 씨앗처럼. 그러니까 빠르게 분열을 증식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없애는 약이 뭐냐면 항암제잖아요. 이렇게 요거가 거기에 해당해요. 자, 이렇게 둘이라는 거는 하나가 둘로 나뉜다, 분열한다, 증식한다는 걸 상징해요. 동양에서 그래서 이걸 화라고 하고 이걸 수라고 하는데 두 개로 쪼개지고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암세포에는 이런 것들이 잘 적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라는 말은 전체성이라는 뜻이고요. 둘이라는 말은 국소성이라는 뜻입니다. 씨앗은 전체성을 품고 있는데 씨앗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가지 이런 거는 국소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이 가지 끝에만 걸려 있다. 그런데 이 전체를 할 필요는 없이 여기만 이렇게 싹 도려내거나 여기에만 뭐를 발라가지고 치료하면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국소적인 질병에는 물질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뭘 전체 다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쭉 가서 가지 끝에 여기만 잘라내거나 거기에 바르거나 하면 되죠. 네. 그게 일반 암세포의 이제 특징을 안다면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항암제는 대부분 이러합니다. 네. 1세대든 2세대든 그러합니다. 그런데 암 줄기세포는 이렇게 가만히 안 죽이는 씨앗세포인데 얘는 뭐 하고 있나 이게 뭔지를 처음에 몰랐다가 저게 뭔가 봤더니 이 주변 세포가 싹 없어지고 죽고 그러게 되면 그때서야 번식을 해가지고 숫자를 막 늘린다. 전체성을 품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이 주파수가 맞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주변 암세포가 사라지면 눈에 안 보입니다 했는데 또 재발전이 되는 이유가 이 암 줄기세포 때문이라는 거죠. 이 씨앗세포는 안 없어지니까 일반 항암제 암이 생기는 환경, 원인, 조건이 뭔지 모르고 우선 결과물만 잘라내다 보니까 그건 계속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재발전이 돼서 막 길러진다는 뜻이죠. 네. 그런데 길러지면 또 아까 약 쓰면 또 없어지고 그렇다면야 그렇게 계속 30년, 40년, 50년 하면 뭐 관리하는 질병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두 번째 만들어내는 일반 암세포는 옛날의 일반 암세포가 아니게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앞번에 그 약에 취약해서 죽었던 그 특징하고 아닌 특징으로 또 만들어내는 힘이 모든 씨앗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라는 말을 우리가 식물들이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잘 모른다면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뭐 옛날에는 식구가 막 5명, 7명 막 자매가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면 성격들이 다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진 않죠. 사실은 재료 공장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게 똑같은데 성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참 특이하다가 아니라 그게 번식, 생식의 기본 룰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희한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뭐 옛날에 투자할 때 분산 투자해야 한다. 한 바구니에다 달걀을 다 담아서 그거 그러지면 다 망해버리니까 여기저기 담아야 한다와 똑같이 번식의 기본 룰은 씨앗은 항상 다양한 거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추위 잘 탄 남, 더위 잘 탄 남, 성질이 급한 사람,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찬찬하고 신중한 사람. 그 세상에 급한 사람이 잘 살기 좋은 조건이면 느린 사람이 좀 퇴보되겠죠. 어떻게든지 유전자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아까 같이 여기 없앴던 약에 도저히 반응 안 하는 새로운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더 독한 세포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내성입니다. 그것도 연구하려면 5년, 10년 걸리죠. 5년, 10년을 안 기다려 주잖아요. 막 어떻게 또 했다고 해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걸 아주 이런 대사적 유연성 이거에 대해서 수많은 암 생물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몸이 떨리고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것 같이 너무 무섭다. 어떻게 막으면 또 이렇게 또 그걸 막으면 또 이렇게 계속 숨바꼭질을 영원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우리가 지는 것 같다. 잠깐의 시간을 뭐 1 년이다, 6 개월이다, 2 년이다를 2년 늘리면 굉장히 아주 환상적인 약입니다. 뭐 6 개월, 1년 늘릴 뿐 또 늘려도 또 삶의 질은 많이 떨어진 채로 늘리는 거니까 항상 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지는 것 같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씨앗의 품성이 이렇게 해내는 그 놀라운 생명의 발생, 이 힘은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신이 만들었을 거고요. 또는 이 대자연의 섭리인데 뭐 우리 21 세기가 옛날보다 과학이 발달했다 하지만 '신의 섭리를 이길 수 있겠는가? 대자연을 이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것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둘인 어떤 뾰족한 약, 단일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약은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가지 끝에 속한 것들에 대해는 매우 효율적이다. 그러나 요 근원에 되는 씨앗 같은 거에는 영 작동을 못한다. 그건 뭐에 작동하느냐? 전체성을 품고 있는 정신에 작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